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욱입니다. 중국에서 한번 계셔보신 분이라면 다들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에는 한국보다 독한 게 세 가지가 있다. 바로 중국 도박의 중독성, 중국의 술, 마지막으로 중국 여자들의 기입니다. 드라마나 대중매체 같은 거를 보시다 보면은 중국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앞에서 기를 하나도 쓰지 못하고 여자들을 받들어 모시는 상황이라거나 굉장히 스윗하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 한쪽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마음에 들면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장남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거나 이러지 않고 장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집안의 금전적인 관리도 할머니가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서만 바라보면 중국의 여성 인권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정말 반대로 돈을 정말로 많이 버는 직업이라거나 공산당의 고위 당원이라던가 유력한 정치인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는 여자가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인 중에 여성 정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미애, 나경원, 심상정 등등.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성 인권적인 책이라거나 페미라거나 이런 것 자체를 국가에서 법으로 불법이라고 지정해놨고요. 문화적으로 여성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지 사회적으로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죠. 물론 인권 자체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화적으로나마 여성들이 기가 엄청나게 세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중국 여성들이 기가 세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뿅.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산당을 필두로 공산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오쩌둥은 지식인이나 전문가, 기술자들을 우대해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기술 없고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우민들로만 이루어진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 말대로만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세우려면 국가가 기술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노동 중심의 국가가 세워져야 합니다. 기술력은 떨어지고 노동력만 있는 상황에서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그저 전 국민이 마오쩌둥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너네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배급을 많이 해줄게 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쉽게 말하면 배급 점수제입니다. 공산당이니까 쌀이나 음식을 배급을 받겠죠. 그 배급을 그날 일한 노동력에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배급을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겁니다. 1에서 10점까지의 점수를 정해두고 그 점수에 맞춰서 배급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점수가 잘 나오면 더 많은 배급을 받아가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만든 제도가 기술이 좋아서 내가 머리가 좋으면 더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보니 신체 스펙이 월등히 뛰어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점수가 당연히 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점수가 7점 정도였다고 하고요. 여성들의 평균 점수는 4점에서 5점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동 중심 사회다 보니까 벽돌 나르고 농사 짓고 하는 일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장만 가도 3대 500 드는 회원님들 헬스장에 한두 명씩 꼭 계시죠. 그런데 3대 500 드는 여자는 프로에서도 정말 찾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점점 이제 일을 안 하기 시작해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 허리가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5점짜리 배급을 받아오고 남자들은 저기서 같이 일했는데 7점을 받아가면서 자기보다 쌀을 더 많이 받아가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집안일만 하고 남자들에게 돈을 벌어와라 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자 마오쩌둥은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나라가 빨리 발전하는데 어떻게 여자들을 일을 시키지? 그래서 나온 게 여성 가산점제예요. 여자들한테 2점은 기본으로 깔아주고 갈 테니까 너네도 나가서 일을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5점을 받아오던 여자들이 2점을 깔아주니까 남자들과 동등하게 7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여성 가산점제가 시작되고 나서 다시 여자들은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합니다. 만인이 평등해졌으니까 이제 다들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또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야 쟤네는 벽돌 5만큼 만들고 7이나 받아가네? 그럼 우리가 일을 왜 해?
내가 7만큼만 받아갔을 때도 우리 집은 밥 벌어먹고 살았어. 여자가 5만큼 일해도 7을 벌어오니까 나는 집안일을 할래. 마누라가 돈 벌면 되겠다. 이러면서 가정으로 돌아와 버리는 남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난 거라고 해요. 자, 평균이 5점이라는 거는 여자들 중에 힘 좋고 일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 7점도 받을 수 있고 8점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7점, 8점 받는 여자들은 가산점 2점 덕분에 상위 1%만 받는 10점, 9점의 남자들 배급만큼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일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여자가 더 돈 벌기 쉬운 구조였으니까요. 여성들이 경제권을 가지게 되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자 여자들 기가 강해지게 된 거죠. 결국에 이 여성 가산점 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오쩌둥은 중국의 찬란했던 문명들을 전부 다 퇴보시켜 놓는 결과를 만들죠. 뿅. 자, 그리고 마오쩌둥이 물러나고 나서 그 뒤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등소평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엄청난 공장들을 중국에다가 이전시켰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만들어요.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겁나게 지어주다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도시에 나와서 공장에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나니까 당연히 공장에서는 힘 좋고 내구성 좋은 남자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본가들은 침팬치가 일을 잘하면은 사람을 안 쓰고 침팬치를 쓰는 사람들이죠. 당연히 공장이라는 거는 남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공장이 여성들 위주로 돌아가는 공장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남성들의 가치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남자는 일터로, 여자는 집으로 라는 운동입니다. 다시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고 남성들이 일을 하러 나가는 구조가 된 거죠. 마침 등소평 형님께서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수를 좀 줄여야겠어. 공장을 짓는 속도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이 불어나는 속도를 그 속도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사람 수를 조절해야 해. 하면서 1가구 1자녀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한 가정에서 한 명의 아이만 낳을 수 있고 2명 이상 낳으려고 하면 국가에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어라 라는 제도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죠. 문제는 서민들한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민들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늙었을 때 자신들을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떡해요?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고 싶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죠. 남자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낳을 수 있는 사회였다면 모르겠지만 국가가 그거를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나오면은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국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없는 사람으로 키우거나요. 여튼 그 당시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살아남을 수 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 1가구 1자녀 정책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유지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에 있는 80년대 생부터는 모두 다 1가구 1자녀 정책의 아이들이라는 거죠. 이 정책 때문에 중국의 남녀 비율이 와장창이 납니다. 중국의 남녀 비율이 여자 100명당 남자 120명이라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돼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모든 인구가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자 100명당 남자 20명은 무조건 결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여자들은 남자들을 골라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남자들은 제발 결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러시아에서도 있어요. 완전히 반대의 경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남자들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의 줄어들었던 남성 인구가 아직도 수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문화가 굉장히 터프하고 과격하기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20살 때까지 살아있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조금 괜찮은 남자 같은 경우 여자들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여자들이 유달리 해외로 나가서 해외에서 결혼을 많이 하는 거라고 해요. 하지만 러시아 여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난 미인국이라는 이미지 덕분이죠.
러시아 여자 하면은 아주 길다란 팔다리와 하얀 피부, 아름다운 외모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국 내에서 결혼을 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도 결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볼게요. 중국 남자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별 무기가 없죠.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못 꾸미는 나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미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이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해외 시장에서 먹힐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 중국 남자애들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모든 걸 걸고 여자에게 올인하는 불도저 같은 스타일,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하는 스윗함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중국 남자들은 스윗하다, 가정에 충실하다, 나만 바라본다 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여성들은 남성을 잡고 흔든다, 기가 세다, 대장부다 라는 이미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이미지는 사실 서민층 사이에서만 먹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중국에서 돈 있고 힘 있는 남자들 중에는 마누라만 6명인 경우도 봤어요. 본처는 고향에 있고 지역별로 마누라를 하나씩 다 두는 경우라고 합니다. 술자리에 같이 가면은 옆에 앉는 여자들은 맨날 달라지는데 다 마누라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라는 분 한 분과 나중에 친분이 좀 쌓이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인인 게 아쉽지 않으시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 종교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집에 돈도 잘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참으면서 사시는 것 같았어요. TV에 나오는 함소원, 진화 이런 커플들 보면서 중국의 부자들과 결혼해서 굉장히 스윗한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중국에 돈 많은 남자 중에 진화 같은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어서 TV에 나오는 겁니다. 중국의 문화 자체가 돈이면 다 되는 분위기고, 여자들도 이 남자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간에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은 눈 딱 감고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이사님 집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사모님께서 이사님한테 거 노래방 좀 그만 다니고 그 돈으로 애 선물이나 하나 더 사오셔 이러는데, 와, 노래방 다니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서 부자들 만나면은 본인들이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걸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능력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나 여자한테 잘해주는 거지, 우리는 돈이 많은데 왜 굳이 여자한테 잘하냐. 옷을 멋있게 입는 것도 돈이 없는 애들이나 옷을 멋있게 입는 거지, 우리는 돈이 많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꼬이는데 왜 옷을 멋있게 입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감이 있긴 한데 중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말들에 되게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뿅. 자,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중국 여자들이 왜 기가 세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중국어보다 중요한 거는 중국 문화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중국 문화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심천대 역사과에 한국에서 교환학생 오신 형님하고 친해졌는데, 그 형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을 국가가 통제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더 재밌는 얘기가 있다면 다시 들고 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